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800만원대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주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전에 찍었던 최고가 1억 6,990만원 돌파를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미미하게 살짝만 갱신하고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을 그대로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고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횡보 구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돌파,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2억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연말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패턴들이 지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9월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상승이 나오는 경향, 그리고 그게 붙어서 11월, 12월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 4개 년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승률은 뭐 최소 25년, 16년, 23년, 24년 요 정도의 패턴을 두고 봐도 대충 눈으로만 봐도 위쪽으로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40% 정도는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90, 11월, 12월까지 해서 최소 40% 이상은 올라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차트적으로만 봐도 이 원화 기준으로 역사적 이제 신고가 1억 6,999만원 돌파가 조금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한 파동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쭉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정도까지 좀 쭉 올라주는 그런 흐름을 또 기대할 만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조금 좋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3.4% 급등이 나왔죠.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셧다운은 잠깐이다. 지금 미국의 정부는 셧다운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로 합의를 하지 못해서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또 증시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은 뭐 사실 금방 끝날 거다. 어차피 이제 정부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일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잠깐 셧다운 했다가 다시 운영이 될 거다. 이런 낙관론 플러스 좀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2,000명 정도가 또 고용이 감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다음 FOMC 지금 10월 29일에 FOMC가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또 99%까지 또 치솟은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좀 소폭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분기에 조금 강세를 점쳐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이제 119K를 어제 찍고 지금 살짝 옆으로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신고가에 임박을 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이제 124K까지 가기엔 조금 거리가 남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의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전에 어떤 조금 눌림 그리고 이제 긴 횡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는 사이클, 여기도 한번 눌러주고 쭉 올려주면서 고점 돌파를 해주는 사이클, 그리고 이번에도 살짝 눌리고 또 고점 돌파를 해주는 사이클이 나왔을 때 140K 정도까지 또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를 해줬을 때 이전에 고점 돌파폭을 대입을 해보면 이전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고점 돌파를 하면서 13% 정도 더 올려줬었고 이번에도 이전에 최고점 124K 대비해서 13% 정도 올려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140K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한번 쭉 가는 흐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봉 관점에서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조금 연속된 양봉, 주봉상의 양봉을 좀 붙여서 강하게 올려주는 경향이 있었죠. 바로 이 구간에서도 양봉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고 이 구간에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7주 정도 연속으로 양봉이 이때와 이때 그러니까 2달 정도의 강세를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10월에서 11월 정도, 12월에 고점에서 약간 조금 횡보를 해주면 이제 거기서 또 알트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롱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계속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눌림목 롱 진입을 해서 뭐 쭉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여기 이게 끌고 오면서도 익절을 하면서 가지만 보시면은 추세를 안 깨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계단식 상승의 추세를 아직 깨고 있지 않죠. 저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횡보 구간 안 깨면 또 상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의 저점을 손절을 잡고 또 롱을 진입을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습니다. 여기서 깨져봐야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118252 비트겟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아까 3시 50분에 들어갔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이제 깨지면 시간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 요 자리 깨지면 또 뭐 이제 쇼 조정세로 좀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연휴를 또 앞두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추석 명절 연휴 굉장히 길죠. 바로 내일부터 10월 3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고 뭐 사실상 그 기간에 또 추석 빔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주말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손절 잡고 또 상방으로 계속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랠리까지 계속 조금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최소 14만 달러죠. 요 정도를 한번 볼만 하다는 거죠. 패턴상 돌파를 해주면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면 그 관성으로 인해서 쭉쭉쭉 가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월봉의 패턴들 한 번 올라갔을 때 지난 2개년 동안 9월에 양봉 키고 나서 강세를 이렇게 보여줬던 패턴이 4개년도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데이터고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의 추세. 결국에는 연말 랠리라는 것이 있었던 기간이라는 거고 그 기간 안은 짧지 않았다. 최소 그래도 이런 연말 랠리 기간 동안 10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정도까지 쭉 밀어 올려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쭉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비트코인이 위쪽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미국 주식도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닷컴 버블 때랑 현재 이 AI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위쪽으로 충분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만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차피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가 있고 또 파월이 내년에 이제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임으로 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아마도 이제 트럼프 쪽 인사가 앉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내년 초반부까지의 강세장을 또 우리가 점쳐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올라간 만큼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이제 집권 이제 지금 1년 차지만 1년하고 2년 차 때 굉장히 강한 이제 불꽃 상승장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트럼프도 이제 퇴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도 힘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시적인 사이클을 조금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절대 이런 고점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위쪽으로 조금 더 쏠만한 자리가 남아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여주는 이 일봉상의 상승세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이 3.9% 거의 4%를 좀 강하게 양봉을 쳐올리면서 단기 고점 돌파도 한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FOMC 때 찍은 고점도 지금 넘겨줬죠. 118K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한 단계 고점을 이제 장악하면서 돌파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아까 손절을 짧게 잡고 더 추가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해서 11월까지 10월 11월 정도까지의 강세장이 이렇게 식으로 쭉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이클처럼 이때처럼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고 횡보라인에서 저점 안 깨면서 올리고 횡보라인 저점 안 깨면서 쭉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14만 달러 근처에서는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리고 고점 돌파를 했을 때 나오는 추진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이 신고가 랠리에서 또 시장에 받는 주목도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이런 게 또 늘어나면서 또 이제 버블을 여기서 어느 정도 또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이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봐도 시간봉 기준으로 봐도 올라가는 추세 자체를 지금 아직까지 크게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짧게 잡고 이제 롱 보는데 여기 깨지면은 이제 조정이 이때처럼 조금 어느 정도 눌러주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점을 짧게 손절을 잡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눌림이 나오고 나서 바로는 못 갑니다. 눌림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왜냐면 눌림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옆으로 뺀다.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의 저점을 잡고 다시 상방을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면 뭐 이제 숏은 단기로만 보는 거고요. 눌리고 나서 다시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N자로 올려치는 이제 그림을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강세장이 이번에도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숏은 짧게 눌림에서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롱을 진입할 때도 우리는 항상
대형 이제 숏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일봉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또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어디서 또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짧게 잡고 추세대로 가고 손절가 이탈해서 나오면은 그 밑에서 눌림목을 다시 잡아서 들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 지금 롱을 타고 손절가를 굉장히 길게 뻗어서 나는 뭐 어차피 108K만 안 깨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가 굉장히 길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눌리고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리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좀 높게 쓴다라고 한다면 또 청산의 리스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눌림 나오고 다시 이 고점을 회복을 해줄 때 1차 진입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이런 식으로 눌림을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조금 추세는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손절은 조금 짧게 잡고 진입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뭐 8시간봉 보시면 직전에 약간 윗골이 달면서 조금 약간 이제 고점 느낌을 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윗골이를 또 다시 장악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어제죠, 특히 어제 나왔던 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힘 자체가 워낙 또 강했고 직전에 고점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올리면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으로 올려치면서 갈 가능성에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모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손절을 짧게 잡고 대신 목표는 높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면 이제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지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FOMC 당시에 고점을 지금 넘겨놨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FOMC 당시의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아직 조금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조금 한 발짝 늦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제 비트코인보다는 소폭 조금 더 한 1% 정도 더 상승은 나와줬고요. 이더리움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흔들기가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는 심하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더리움도 지금 1시간봉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밀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던 자리들을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이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4369 정도 손절 잡고 요 정도 손절 잡고 조금 상방으로 볼만한 여지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 당시 21년도 당시에 주봉을 보시면 한번 눌렸다가 고점 돌파를 쭉 이렇게 하는 이런 패턴이 있었고요. 현재도 주봉을 놓고 보시면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권일 수가 있습니다. 요 자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또 이렇게 4분기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올린 상승폭을 지금 대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5,600달러 선까지 한번 조금 볼만 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찍었던 4,950달러를 넘겨주면서 위쪽으로 조금 더 한 15% 16% 정도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줬을 때 5,600달러 선 정도 조금 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4분기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 패턴을 대입을 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와 이더가 최근에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알트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랐던 코인보다도 좀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그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던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고점 갱신 해놓고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3665 정도 손절 잡고 상방을 슈팅이 나왔을 때 6,000원에서 이전에 고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6,000원 자리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번 찍고 또 이렇게 빠지는 그 정도 무빙 손절 짧게 잡으니까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는 코인들 중에서도 레이어 제로의 주봉을 보시면 바닥을 오래 지금 횡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바닥을 오래 횡보를 했으면 지금 내려오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계속 횡보를 하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횡보하고 튀었듯이. 그래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주봉에서의 저점 자리 2795 정도 되겠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2795 정도 손절을 잡으면 한번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찍는 그림 조금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리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1,900억대 정도 되는 잡코인이죠. 잡코인이지만 많이 떨어져서 옆으로 이제 수평 횡보를 해줬습니다.
떨어지는 추세를 끝내고 살짝 이제 수평 횡보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것도 위쪽으로 슈팅 나왔을 때 500에서 600원 정도 찍어주는 이전에 나온 반등 패턴이죠. 이렇게 찍어주고 내리는 그 정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봉 저점 자리 잡는 거예요. 244원 저점 손절 잡고 500원, 400원에서 500원 그리고 소액은 뭐 600원까지 본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접근. 잡코인 펌핑이 또 주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려봤을 때 잡코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레이어 제로, STG, 홀로월드 AI입니다. 요것도 시가총액 지금 1000억대. 완전한 잡코인이긴 하지만 차트 보시면 업비트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이제 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저점 손절 잡고 상방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잡고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렸다 이제 빼는 그림들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보시면 레드스톤도 상장하고 나서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일봉 양봉 키고 한번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뭐 30% 정도 빔 쏴주고 뭐 그런 의미에서 요 미러 네트워크 요런 것도 이제 바닥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봉 보고 일봉 보고 근데 살짝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직 조금 상장된 지가 너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짧은 저점 777이거든요. 777 손절 잡고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이런 것도 뭐 비슷한 패턴이죠. 상장하고 눌렸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이제 수평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한번 발산해주는 그런 잡코인의 펌핑.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잡코들이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주말 같은 구간에 조금 더 강하게 이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레이어 제로나 STG,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나 홀로웨이 그리고 뭐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서 옆으로 지금 좀 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요 정도 펌핑 나왔을 때 뭐 400원에서 500원 정도 찍는 그런 무빙도 나와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 제대로 이제 슈팅이 안 나온 살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알트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카카오톡 추가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정보들 실시간으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뭐 연일 사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나스닥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셧다운이 나왔지만 경제는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가 또 나오면서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4만 포인트까지도 과거 닷컴 버블 나왔을 때 물론 닷컴 버블은 워낙 말 그대로 버블이었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나스닥의 행보도 상당히 좀 준수하게 고점 돌파를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추세를 지금 안 꺾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쭉 이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추세죠. 지금 추세를 이렇게 그냥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나스닥의 추세를 보시면 그냥 추세를 안 깨고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추세를 어느 정도 깼을 때 이때가 굉장히 조금 고점일 수 있고 이런 조정이나 뭐 이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추세선 나스닥 지금 뭐 일봉도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쭉 그어 놓으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깨졌다?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4분기 이제 4분기 그러니까 4개월입니다. 9, 10, 11, 12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기간 연말 랠리까지의 어떤 기대감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만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전반적인 나스닥부터 해서 투자시장 미국의 이제 메인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해서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스닥의 흐름도 아까 말씀드린 거 추세선 그거 놓고 그게 만약에 이제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도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이제 메인 금융권에 많이 이제 침투해서 인정을 받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투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동조해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비트코인 말씀드린 전략대로 크게 이제 추세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 볼 수가 있고 추세를 깬다. 여기 지금 추세를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보지만 이런 식의 반등이죠.
이런 식의 뭐 추세를 좀 깨도 완전히 숏 추세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 나오고 나서 신고가를 또 뚜루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지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플러스 40% 정도를 11월, 12월에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16만 달러까지도 조금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 과거 때의 시총과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 시총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 이 상승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7만 달러 고점을 뚫을 때는 위쪽으로 44%로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10만 달러를 넘겨줬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정도밖에 이제 지금 못 올라가고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돌파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이제 13%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14만 달러 요 정도 선까지 조금 이제 고점 돌파하고 좀 주춤주춤 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 과거 데이터점을 이제 40% 이상씩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16만 달러 선까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도 4분기 12월까지 해서 비트코인 14만에서 16만 달러 정도 선까지는 조금 우리가 목표로 조금 들고 가볼만 하지 않을까. 추세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추세를 깨고 완전히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가격대는 지금 조금 명확합니다. 108K예요. 108.6K에서 지금 대형 반등 나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고 신고가 찍고 나서 내렸다가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은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깨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거의 8만 달러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을 보더라도 14만에서 16만 보더라도 이 108.6K는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뭐 명절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분석해서 카톡방에 말씀드릴 건데, 영상은 이제 다음 주에 올릴 건데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좀 스케줄을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랑 조율을 해서 공지를 드리고,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좀 공지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